자산이 30억 원이 넘는다. 그러면 얼마를 줄까 보다 언제 어떤 순서로 주느냐가 진짜 승부입니다. 똑같이 30억 원을 가진 집안인데 어떤 집은 세금을 5억 원을 더 내고 어떤 집은 5억 원을 덜 냅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뭔지 증여 타이밍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 언제 주느냐가 이렇게 중요한지. 상속세, 증여세는 10%에서 50%까지 초과 누진세율 구조예요. 예를 들면 한 번에 몰아서 주게 되면 세율이 높은 구간에 적용이 되고요. 시간을 나눠서 주게 되면 낮은 세율 구간에서 여러 번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안에 자녀에게 준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이 30억 원이 넘기 시작하면 언제부터 몇 년 간격으로 누구에게 분산해서 줄지 달력을 보면서 설계를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각하기 전에 증여를 할 거냐, 매각을 하고 나서 현금 증여를 하느냐인데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하나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부모님이 그 건물을 자녀에게 먼저 증여를 해요. 그러면 자녀는 증여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 자녀가 건물을 팔 때 차액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게 됩니다. 즉 부모님이 오래 들고 있던 기간 동안에 오른 가격을 어느 정도 증여로 옮겨놓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부동산을 먼저 매각을 하고 나서 그 돈을 여러 명의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를 해주는 방법이에요. 부모님이 건물을 끝까지 들고 있다가 비싸게 팔고 일단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한번 내는 거죠. 그리고 남은 현금을 자녀에게 또 주게 되면 자녀들은 증여세를 또 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양도세랑 증여세를 두 번 다 내게 되는 구조예요. 건물은 똑같은데 팔기 전에 주느냐, 팔고 나서 주느냐, 이 순서 하나로 세금이 몇억 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매입 전 자녀 명의로 바로 사는 구조. 누구 명의로 사느냐가 문제인데요. 어떤 집은 부모님 명의로 계속 매입을 하고 어떤 집은 자녀 명의로 바로 사서 설계를 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그 돈으로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을 하면 앞으로 오르는 시세 차익은 자녀 쪽에서만 과세가 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상속할 때 엄청 많이 오른 부동산이 부모님의 재산이 남지 않고 자녀가 이미 가지고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다만 이럴 때는 두 가지는 꼭 봐야 해요. 자녀가 진짜 이 부동산을 매입할 능력이 있는지, 자녀의 소득이 없는데 고가의 부동산을 사면 도대체 이 돈은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가와 거래의 구조인데요. 부모와 자녀 간 서로 거래를 해서 시가에서 너무 벗어나게 되면 저가 양도나 고가 양수 부분이 증여로 문제가 삼기 때문에 시가의 30%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건 증여의 부분인 거고요. 부동산 양도소득의 관점에서 보면 5% 이상 차이가 나면 추가로 양도세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양도와 증여는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한 줄로 정리하면 부모가 사느냐 자녀가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중에 붙는 세금의 종류가 통째로 달라지기 때문에 설계를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10년 룰입니다. 성인 자녀는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요. 미성년자인 자녀들은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만약에 30억 원이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시면 10년을 나눠가지고 증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자녀가 20살이다? 그러면 20살에 한 번 주시고 30살에 한 번 주시고 40살에 한 번 주시고 이런 식으로 나누기만 해도 한 자녀가 수억 원 단위로 자산을 축적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혼인이나 출산 때 쓸 수 있는 추가 공제까지 붙게 되면 상속하기 전에 한 번에 몰아서 주는 것보다 전체 세부담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같지만 구조는 다르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어차피 상속세나 증여세나 50%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세율표만 보면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과세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상속은 부모 전체 재산을 한 번에 모아서 큰 세율을 적용을 하는 구조이고 증여는 누가 받을 때마다 받는 사람이 세율을 내기 때문에 세율 구조 자체가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일부를 증여로 빼두면 상속 시점에 남아있는 재산 규모는 줄어들게 되고요. 상속세율 구간이 40% 받을 거를 30% 이런 식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만 2억에서 5억 원까지 차이 나는 케이스들이 실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증여 타이밍 설계할 때 꼭 보는 체크 포인트, 상담에서 꼭 같이 보는 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동일한 증여자와 동일한 수증자,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이 10년 내 증여는 다 합산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계획을 쪼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사망하기 전 10년, 또 상속인 외자 같은 경우에는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거는 다시 상속 재산으로 합산됩니다.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상속 시점을 보고 언제부터 분산 증여를 하는 게 좋을지 시작하는 시점을 먼저 정하셔야 해요. 세 번째, 부동산 지분 거래의 시가.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거래를
거래를 하면 그 매매가액을 얼마로 잡을지가 중요한데요. 이게 시가에서 크게 벗어나면 저가양도 고가양수 부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요즘 국세청은 시세나 인근 거래를 감정 다 같이 봐요. 대충 싸게 넘겨줄게, 시세보다 30% 정도 싸게 넘겨줄게, 이게 가장 위험한 방식이에요. 나쌤이 강조해드립니다. 자산이 30억 원이 넘는 순간부터는 증여를 얼마 주느냐가 아니라 언제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주느냐가 중요한 게임이 됩니다. 부동산을 팔기 전에 줄지 팔고 나서 줄지, 부모가 먼저 살지 자녀가 매입을 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또 10년 단위로 이걸 쪼개서 받을지도 중요해요. 이러한 선택들만으로도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가 몇억 원 단위로 차이가 납니다. 지금 우리 집 상황에서 증여가 유리할지 상속이 유리할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 구성원, 자산 구조까지 같이 보고 플랜부터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세금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